걷다가 갑자기 숨이 차는 순간, 그건 그냥 나이 탓이 아닙니다. 아침에 공원을 걷던 68세 김무열님은 늘 걷던 그 길에서 갑자기 발걸음을 멈춰야 했습니다. 몇십 미터밖에 걷지 않았는데 숨이 갑자기 턱 막히는 듯 차오르고 가슴에는 묵직한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아니, 어제도 잘 걸었는데 오늘은 왜 이러지? 걸음을 멈추면 다시 괜찮아지고 조금 지나면 또 평소처럼 걸을 수 있으니 그는 그냥 나이 탓으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걷다가 숨이 차는 건 대부분 심장의 신호입니다. 심장은 갑자기 나빠지지 않습니다. 작고 작은 신호를 보내며 자신의 부담을 알려주지만 그 신호가 너무 흔한 증상이라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은 그것을 피곤함이나 나이가 먹어서 나타나는 자연현상으로 넘겨버립니다. 그러나 걷다가 숨이 차는 증상은 단순한 노화나 체력 저하가 아니라 협심증 초기, 심부전 초기, 심장 혈류 감소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보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쉬면 괜찮아지고 다시 걸으면 또 숨찬 패턴. 이것은 의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경고입니다. 오늘은 그 경고를 놓치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증상이 왜 절대 가볍지 않은지, 무엇을 체크해야 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전문적인 내용을 최대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제1장, 걷다가 숨이 찬다는 건 심장이 버겁다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사람은 걷기 시작하면 근육과 장기에 더 많은 산소가 필요해지기 때문에 심장은 평소보다 더 빨리, 더 강하게 피를 내보냅니다. 그런데 이때 심장이 예전처럼 힘있게 피를 내보내지 못하면 몸은 즉시 호흡을 빨리 쉬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걷다가 숨찬 증상입니다. 1. 심장 펌프 기능 저하. 심장은 하루 10만 번 이상 뛰며 평생 단 한 번도 쉬지 않는 엔진입니다. 그런데 이 엔진이 약해지면 조금만 걸어도 필요한 만큼의 혈액을 내보내지 못하게 됩니다. 60대 이후에는 심장 근육의 탄력과 수축력 자체가 줄어듭니다. 즉, 예전엔 쉽게 들던 물건이 지금은 조금 무겁게 느껴지는 것처럼 심장도 같은 변화를 겪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자연스러운 노화지만 문제는 이로 인해 걷기만 해도 숨이 차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심장 기능 저하의 초기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2. 심장 혈관이 좁아져 피가 충분히 흐르지 않을 때 걷다가 숨이 차는 가장 무서운 이유는 바로 협심증입니다. 협심증은 심장 혈관이 기름때로 좁아져 피가 심장 근육으로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특히 협심증 초기는 아무런 통증 없이 숨참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때 가장 전형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평지는 괜찮다. 계단, 오르막, 조금 빠른 걸음에서 숨차다. 1분에서 3분 쉬면 괜찮아진다. 다시 걸으면 또 숨찬다. 이 패턴은 의사들이 안정형 협심증의 전형적인 양상이라고 말하는 대표 증상입니다. 3. 폐 문제와는 다른 특징.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은 폐 때문인지 심장 때문인지 구별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단 하나만 봅니다. 심장 문제라면 움직일 때 숨참, 폐 문제라면 가만히 있을 때도 숨참. 만약 가만히 있을 땐 괜찮은데 걸을 때만 숨이 차요 라고 한다면 대부분 심장 문제가 원인입니다. 4.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다면 숨참이 더 잘 생기는 이유. 이 세 가지 질환은 모두 심장 혈관을 좁게 만들거나 혈류를 탁하게 만드는 질환들입니다. 그래서 이 병들을 가진 분들은 조금만 심장 부담이 커져도 숨참이 바로 나타납니다. 특히 고혈압약을 복용한 지 얼마 안 된 분,
당뇨약 용량이 바뀐 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 이런 분들에게 숨참이 가장 먼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제2장, 이런 숨참 조합은 정말 위험합니다. 제1장에서 걷다가 숨이 찬다는 것이 심장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신호들 중에서도 특별히 위험도가 높은 조합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조합들은 그냥 숨찬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조합이 나타나면 심장은 이미 꽤 오랫동안 힘들어하고 있었고 지금은 정말 위험하니 멈추라는 경고를 보내는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 1. 숨참 플러스 가슴 중앙 압박감. 심장의 혈관이 70에서 90%까지 좁아지면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심장 근육이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집니다. 이때 나타나는 대표 증상이 바로 가슴 중앙의 답답함, 조임, 압박감입니다. 특징적인 표현은 이렇습니다. 돌을 올려놓은 것처럼 무겁다. 가슴이 안에서 조이는 것 같다. 누가 손바닥으로 꽉 누르는 느낌이다. 이런 느낌이 숨참과 함께 나타난다면 그건 위험 신호의 정점입니다. 멈추고 쉬면 좋아지지만 다시 걸으면 또 나타납니다. 이 반복은 전형적인 협심증 신호입니다. 2. 숨참 플러스 왼쪽 어깨, 팔 안쪽 통증. 심장 질환의 통증은 심장의 바로 주변이 아니라 왼쪽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래 부위의 통증은 매우 위험합니다. 왼팔 안쪽, 왼쪽 어깨, 목 왼쪽, 턱, 등 윗부분. 이 부위 중 하나라도 아프면서 숨이 찬다면 그건 심장이 피를 보내지 못해 신경이 통증을 보내는 상태입니다. 의학적으로 심장경색 직전 단계에서 자주 보이는 조합입니다. 3. 숨참 플러스 식은땀.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몸은 체온을 낮춰 에너지를 절약하려고 식은땀을 흘립니다. 특히 걷다가 숨이 차면서 등과 이마에서 찬땀이 난다면 그건 단순한 피곤함이 아닙니다. 이 조합은 심장이 위험할 수 있으니 즉시 멈추라는 아주 강한 신호입니다. 4. 숨참 플러스 어지러움. 심장에서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할 때 어지러움과 숨참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이 조합이 위험한 이유는 뇌 역시 산소 부족 상태에 빠졌다는 뜻입니다. 숨이 차고 시야가 잠깐 흔들리거나 갑자기 흐릿해졌다면 심장, 뇌혈류 문제 모두 의심해야 합니다. 5. 평지 걷기에서 숨참. 계단이나 언덕에서 숨차는 건 어느 정도 정상 범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지에서 숨찬다면 심장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특히 1-200m만 걸어도 숨이 찬다면 심부전 초기 양상일 수 있습니다. 심부전은 초기엔 거의 증상이 없지만 숨참이 그나마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6. 아침에 특히 숨찬 경우. 아침은 심장에게 가장 부담이 큰 시간입니다. 기상 직후 혈압, 맥박, 호르몬이 급격히 변하므로 협심증,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아침에 증상이 가장 심하게 나타납니다. 기상 후 몇 분간 숨이 차다면 이건 아침 협심증 패턴이라고 부르는 매우 중요한 징후입니다. 요약하면 아래 조합은 즉시 병원 단계입니다. 숨참 플러스 가슴 압박, 숨참 플러스 왼팔 어깨 통증, 숨참 플러스 식은땀, 숨참 플러스 어지러움, 평지에서 숨참, 아침 숨참. 이 중 2가지 이상이 동시에 나타난다? 60대에게는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제3장, 이런 숨참 패턴이 있으면 병원에서 꼭 검사해야 합니다. 걷다가 숨찬 증상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지에 따라 위험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제부터 이런 패턴이면 반드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하는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한 달 안에 2번 이상 반복되는 패턴. 숨참이 한 번 오는 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안에 2번 이상 반복된다면 그건 심장이 이미 경고를 2번이나 보낸 것입니다.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증상이 반복되면 그건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즉, 혈관이 점점 더 좁아지거나 심장 기능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 걸을 때만 숨차고 쉬면 괜찮아진다는 패턴. 이건 교과서적인 협심증 신호입니다. 걷기, 숨참, 멈추면 회복, 다시 걷기, 숨참. 이 반복이 있으면 심장 혈관이 운동을 견딜 만큼의 혈류를 확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2단계에서 병원에 가면 대부분 치료도 간단하고 예후도 좋습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협심증에서 심근경색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숨찰 때 맥박이 너무 빠르거나 불규칙한 패턴. 숨이 찰 때 손을 가슴이나 목에 대보면 심장이 일정하게 뛰지 않고 두근거리거나 빠르게 퍼덕이는 느낌이 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심장이 리듬을 잃은 부정맥 초기 신호입니다. 부정맥도 그냥 두면 어지러움, 실신,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숨참 빈도가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한 패턴. 과거에는 한 달에 한 번 숨찼는데 요즘은 일주일에 2번씩 숨찬다. 혹은 예전엔 빠르게 걸을 때만 숨찼는데 이제는 천천히 걸어도 숨찬다. 이건 심장이 보내는 증상이 점점 진행되고 있다는 매우 중요한 경고입니다. 5. 발, 다리가 붓거나 체중이 갑자기 늘어나는 패턴. 심부전 초기에 흔히 나타나는 것이 발과 발목이 붓는 말초부종 증상입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체중이 1~2kg 늘어나는 것도 체내에 수분이 쌓여 있다는 신호입니다. 숨참 플러스 부종 조합은 심부전 초기 양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6. 계단 한 층만 올라가도 숨찬 패턴. 계단이 아닌 평지에서도 숨차면 당연히 위험하지만 계단 한 층만 올라가도 숨찬다면 심장 기능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2단계에서는 병원에서 반드시 심전도, 심초음파, 운동부하 검사를 해야 합니다. 제4장, 숨참을 줄이고 심장을 지키는 실전 루틴 5가지. 심장 상태가 좋지 않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가 바로 숨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숨참을 줄이려면 심장을 조금 더 편하게 해주는 습관을 들이면 됩니다. 이제부터 소개할 5가지 루틴은 실제 심장내과에서 시니어 환자들에게 가장 많이 권하는 방법입니다. 거창하지 않지만 부담 없이 할 수 있으면서 심장의 부담을 즉시 줄여주는 매우 효과적인 습관들입니다. 1. 아침에 일어날 때 5단계 기상 루틴 하기. 기상 직후 숨참은 심장 질환에서 가장 많이 보고되는 증상 중 하나입니다. 아침에는 혈압, 맥박, 호르몬이 한꺼번에 오르기 때문에 심장이 부담을 크게 받는 시간대입니다. 이를 예방하는 방법은 아래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눈 뜨고 30초간 누워서 호흡 가다듬기.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혈압이 급격히 변하며 숨이 찰 수 있습니다. 천천히 옆으로 돌아 누운 후 30초 유지하기. 몸의 중심을 조정해 심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앉은 자세로 1분간 복식 호흡 5회 하기.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쉽니다. 이 호흡은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아침 숨참을 크게 줄여줍니다. 양다리 발목 돌리며 혈액순환 깨우기. 발목, 종아리 펌프는 심장으로 피를 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천천히 일어나서 30초 서 있기. 이때 갑자기 움직이지 않고 몸이 안정되도록 시간을 주세요. 이 루틴은 아침에 숨찬 증상을 가진 분들에게 매우 효과적입니다. 2. 걷기 전 2분 준비 운동은 의무적으로 하기. 심장, 특히 60대 이상의 심장은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준비 운동 없이 바로 걷기 시작하면 심박수가 급히 뛰어 숨참이 바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준비 운동은 간단합니다. 발목 돌리기 10회, 무릎 가볍게 굽혔다 펴기 10회, 어깨 스트레칭, 제자리 걷기 40에서 60초. 이 2분만 지켜도 걷기 시작하자마자 숨이 차는 비율이 크게 감소합니다. 3. 식사 직후에는 절대 바로 걷지 않기. 식사 후에는 소화기관에 혈액이 몰립니다. 이 상태에서 걷거나 활동하면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 숨참이 쉽게 발생합니다. 특히 아침 식사 후 바로 외출하는 분, 점심 먹고 바로 산책 가는 분, 저녁 먹고 집안일 바로 하는 분, 이런 분들에게 숨참이 자주 나타납니다. 식사 후에는 최소 2~30분 휴식을 해주세요. 이것만 지켜도 숨참이 절반 이하로 줄 수 있습니다. 4. 짜게 먹는 습관 줄이면 심장이 눈에 띄게 편해집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고 혈압이 오르면 심장은 더 큰 힘으로 피를 보내야 합니다. 혈압이 조금만 올라가도 심장은 급격히 부담을 느끼며 숨참이 바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평소 식습관을 아래처럼 바꿔주세요. 국물 줄이기, 김치와 젓갈의 양을 반으로 줄이기, 외식 후 물 한 잔 더 마시기, 간식으로 과자류 줄이기. 이런 작은 실천만으로도 심장은 훨씬 편안해지고 숨참 빈도도 줄어듭니다. 5. 약 복용 중이라면 꼭 숨참 이야기를 의사에게 전하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약 때문에 숨참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실제로 고혈압약, 당뇨약, 이뇨제, 부정맥약 등은 초기 용량에 적응할 때 숨참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 숨이 자꾸 차요. 라는 말 한마디면 의사가 약 용량을 조금만 조절해 문제를 쉽게 해결해주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제5장, 병원에 가서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나? 숨참이 반복되면 무조건 병원에 가야 하는 이유는 숨참 뒤에 숨어있는 질환들이 대부분 초기엔 증세가 가벼운데 진행은 빠르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는 아래 검사를 가장 먼저 합니다. 1. 심전도 검사. 심장의 전기 신호를 확인해 부정맥, 심근어혈 여부를 볼 수 있습니다. 검사 시간이 짧고 아프지 않기 때문에 시니어에게 가장 기본적인 검사입니다. 2. 심초음파 검사. 심장 근육의 움직임, 혈액이 나가는 힘, 판막 이상 등을 확인합니다. 숨참이 심장 기능 저하 때문인지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검사입니다. 3. 운동부하 검사. 걷거나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심장이 운동을 얼마나 견디는지 확인합니다. 걷다가 숨참이 나타나는 분에게 가장 직접적인 정보가 되는 검사입니다. 4. 혈액 검사. 심장 스트레스 수치, 염증, 심근 손상 수치 등을 확인합니다. 숨참이 심장 때문인지 다른 질환 때문인지 한 번에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 중 2개 이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숨참이 자주 나타난다면 심전도 플러스 심초음파는 기본입니다. 결론, 걷다가 숨이 찬다는 건 심장이 보내는 도와달라는 메시지입니다. 숨참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흔한 증상이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시니어에게 걷다가 숨이 찬다는 것은 심장이 평소보다 훨씬 더 큰 부담을 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한 검사를 받으면 협심증, 심부전, 부정맥 같은 심장 질환을 초기에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 그런 거겠지, 좀 피곤해서 그런 거지 뭐 라고 넘기면 그 위험은 조용히 빠르게 쌓여갑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수십 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여러분을 지켜온 가장 중요한 엔진입니다. 이 엔진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친구분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여기는 60플러스 건강연구소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항상 정확하고 중요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